안녕하세요. 나나랜드입니다. 오늘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류시안 님이 옮겼습니다. 자신의 걷잡을 수 없는 감정, 자신의 생각 때문에 많이 마음이 힘드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간을 좀 많이 내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의 일부분 나눠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또 듣고 싶으신 책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당신 자신에 대한 책이다. 당신의 의식 상태가 변화하지 않으면 이 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 깨어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아직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준비된 사람은 많이 있고 한 사람이 깨어날 때마다 집단 의식 속에 가속도가 붙어서 다른 사람들도 더 쉽게 깨어날 것이다. 만약 깨어남의 의미를 잘 모른다면 이 책을 계속 읽어나가기 바란다. 오직 깨어남에 의해서만 당신은 깨어남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한순간의 짧은 경험만으로도 깨어남의 과정이 시작되기에 충분하며 일단 시작된 과정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 잠깐의 경험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도 이미 그 과정이 시작된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이 책을 읽는 동안에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과정이 상실과 고통을 통해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 교사나 가르침을 접하면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서적들을 읽음으로써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혹은 그 몇 가지가 합쳐져서 그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의 내면에서 그 깨어남의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 깨어남이 더 빨라지고 더 강렬해질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자신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 좋은 것이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만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의식 상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 전통적인 종교 신자들 중에서도 형식과 교리, 경직된 신앙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의 영적 전통에 숨겨져 있는 본래의 깊이를 발견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깊이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가는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의 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결정한다. 과거의 존재 방식과 자연과의 관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위기가 생겨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로 인해 생존이 위협당하면 각각의 생명체나 종은 죽거나
멸종한다. 아니면 진화의 도약을 통해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어 비상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것. 이것이 현재 인류가 맞닥뜨린 과제이다. 이미 2500년 전 고대의 지혜로운 스승들이 깨달았고,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에고가 지배하는 인간 마음의 기능장애가 최초로 이 행성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아주 최근까지도 고대의 스승들이 지적한 인간 의식의 변화는 단지 가능성에 지나지 않았고, 문화적 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여기저기서 소수의 개인이 실현할 뿐이었다. 인간 의식의 꽃이 폭넓게 피어나지 않은 것은 아직 그 정도의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직까지는 아닐지라도 지구상의 많은 이들이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이다. 인류는 지금 진화할 것인가 사멸할 것인가의 중대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아직은 그 숫자가 적지만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에고의 지배를 받는 오래된 마음의 방식이 붕괴하고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등장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믿음 체계도, 새로운 종교도, 영적 이데올로기도, 신화도 아니다. 우리는 신화뿐 아니라 이념과 믿음 체계의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변화는 마음의 내용물보다도 더 깊은 곳, 생각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실 새로운 의식의 핵심은 생각의 초월에 있다. 새로운 의식의 핵심은 생각의 초월에 있다. 생각보다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 생각보다도 무한히 광대한 차원이 자기 자신 내부에 있음을 깨닫는 새로운 능력에 있다. 그때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느낌을 지금까지 자기 자신으로 여겼던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에서 찾지 않는다. 그때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느낌을 지금까지 자기 자신으로 여겼던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에서 찾지 않는다. 자기의 머릿속 목소리가 실은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이다.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인가? 자신은 누구인가? 자신은 생각하는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자신은 생각하는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 이전의 그 알아차림,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자신이다. 감정과 감각 지각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자신이다.
감정과 감각지각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자신이다. 에고는 형상과의 동일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 형상은 주로 생각의 형태이다. 만약 악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악이란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지만 악에 대한 정의도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형상을 자기 자신이라고 완전히 믿는 것. 물질적인 형상, 생각 형태, 감정 형태와 동일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모든 다른 사람과 생명의 원천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연결성에 대한 기억 상실, 그것이 원죄고 고통이며 망상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망상이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밑바탕에서 지배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세상을 창조하겠는가?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거나 역사책을 읽거나 혹은 오늘 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된다. 인간의 마음 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근본적으로 똑같은 세상, 똑같은 악, 똑같은 기능 장애를 계속 반복해 창조할 것이다. 말은 발음이 되어 소리로 나와도 혹은 소리가 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남아있어도 거의 최면 같은 주문을 걸 수 있다. 말 속에서 인간은 쉽게 자기를 잃어버린다. 어떤 것에 단어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암묵적으로 믿어버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 다만 신비에 하나의 분류표를 붙였을 뿐이다. 모든 것들, 즉 한 마리의 새, 한 그루의 나무, 심지어 단순한 돌멩이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의 인간 존재를 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들은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 심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실체의 표면층뿐이며 빙산의 일각보다도 작다.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의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온 생명 전체의 원천과도 연결되어 있다. 돌 하나까지도 꽃과 새라면 더욱더 신에게로, 그 원천에게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단어를 붙이거나 머릿속에서 분류표를 붙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거나 손에 쥘 때, 그리고 그것에 있는 그대로를 허락할 때,
외경심과 경이감이 당신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의 본질이 침묵 속에 자기 자신을 당신에게 전달하고 당신의 본질을 당신에게 되비쳐 줄 것이다. 위대한 예술가들이 느끼는 것, 그들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다. 반고흐는 이건 낡은 의자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그 의자의 순수한 있음을 느꼈다. 그러고 나서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의자 그 자체는 몇 달러밖에 되지 않는 물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자 그림은 지금 2,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말이나 분류표로 세상을 덮지 않을 때 인간이 생각을 사용하는 대신 생각에 사로잡힘으로써 오래전에 잃어버린 기적과 같은 감각이 당신 삶에 돌아온다. 삶의 깊이가 돌아온다. 사물은 새로움과 신선함을 회복한다. 가장 큰 기적은 단어나 생각이나 머릿속 분류표나 이미지에 앞서 자신의 본질적 자아를 경험하는 일이다. 가장 큰 기적은 단어나 생각이나 머릿속 분류표나 이미지에 앞서 자신의 본질적 자아를 경험하는 일이다. 그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자신과 뒤엉킨 모든 것, 자신이라고 믿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의 느낌, 순수한 있음의 느낌을 풀어주어야 한다. 이 책은 그 뒤엉킨 것을 푸는 것에 대한 것이다. 사물과 사람과 상황에 말이나 머릿속 분류표를 재빨리 붙이면 붙일수록 당신의 현실은 더 얕아지고 생기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자신의 안과 주위에서 쉼없이 펼쳐지는 현실, 그 삶의 기적에 더 무감각해진다. 그런 방식으로 영리함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잃어버리고 마찬가지로 기쁨, 사랑, 창조성, 생명력도 잃어버린다. 감각 지각과 해석이라는 소리 없는 틈 사이에서 그것들은 묻혀버린다. 물론 우리는 말과 생각을 사용해야만 한다. 말과 생각에는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 속에 갇혀 살아야만 할 필요가 무엇인가? 말은 실체를 인간 마음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축소시킨다.
언어는 성대에 의해 생성되는 5개의 기본적인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들은 아, 에, 이, 오, 우의 5가지 모음이다. 나머지 소리들은 공기 압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스, 프 등의 자음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의미 몇 가지 조합만으로도 당신이 누구인지,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면 한 그루의 나무나 돌멩이 하나에 대해서도 그 깊은 곳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가? 나라는 단어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장 심각한 오류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심오한 진실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쓰임새에서 이 단어는 파생어인 나를, 나에게, 나의, 나의 것, 나 자신 등을 포함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이기도 하다. 보통의 일상적인 용법에서 나에는 원천적인 오류, 즉 자신이 누구라는 잘못된 인식과 환상에 불과한 정체성이 담겨 있다. 이것이 에고이다. 시간과 공간의 실체뿐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력을 지녔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 환상의 자아의식, 즉 외부 세계나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로서의 자기에 대한 느낌, 이것을 의식이 일으키는 시각적 환상이라고 불렀다. 의식이 일으키는 시각적 환상. 그 환상의 자아가 그 후의 모든 해석의 토대가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체에 대한 오해의 토대가 되고 모든 사고 과정, 상호작용, 관계의 근본이 된다. 당신의 현실은 이 근본적인 환상의 반영이다. 좋은 소식이 있다. 환상은 환상이라고 알면 소멸한다는 것이다. 환상은 환상이라고 알면 소멸한다. 환상의 알아차림은 환상의 종말이기도 하다. 환상의 알아차림은 환상의 종말이기도 하다. 당신이 그것을 실체로 오해하고 있는 동안만 환상은 생존한다.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아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의 실체가 저절로 나타난다.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아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의 실체가 저절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보통 말하는 나,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나를, 나에게, 나의, 나의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부모의 성대가 만들어내는 일련의 소리가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단어는 아이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되고
아이는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어떤 아이는 자니는 배고파요 라고 말하듯이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한다. 머지않아 아이는 나라는 마법의 단어를 배우고 이미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이름과 똑같이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어서 다른 생각들이 이 나라는 생각과 합쳐진다. 그 다음 단계는 나의 일부로 보이는 것을 지칭하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것은 바깥의 물건과 자신을 동일화하는 일이다. 즉, 물건에, 엄밀히 말하면 물건에 해당하는 자신의 생각에 자아의식의 옷을 입힘으로써 물건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나의 장난감이 부서지거나 빼앗기면 강렬한 고통이 일어난다. 고통스러운 것은 그 장난감 자체가 가진 가치 때문이 아니다. 아이는 어쨌든 곧 그것에 대한 흥미를 잃고 다른 장난감과 물건으로 관심이 옮겨갈 것이다. 아이의 고통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온다. 장난감은 아이의 발달하는 자아의식, 즉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나라는 생각은 다른 생각들을 그것에 끌어당긴다. 성별, 소유물, 감각을 가진 육체, 국적, 인종, 종교, 직업 등에 자신을 동일화하는 것이다. 그 밖에 나가 동일화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등의 역할, 축적된 지식이나 의견,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기억은 나와 나의 이야기로서 나의 자아의식을 다시 한번 규정해준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끌어내는 수많은 것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결국 내가 자아의식을 부여했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정하게 붙들고 있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보통 나라고 말할 때 가리키는 것은 이 정신적인 구조물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나라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대개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만든 그 구조물의 일부, 즉 에고의 지배를 받는 자아이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지만 그때 그것은 당신 안의 훨씬 깊은 곳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끊임없는 마음의 흐름을 대부분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강박적인 생각들을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한다. 이 사고 과정과 그것에 뒤따르는 감정으로부터 분리된 나는 없다. 영적으로
무의식적이라는 의미가 이것이다. 그들의 머릿속에 잠시도 멈추지 않고 떠드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목소리? 하고 되묻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화를 내며 부정한다. 물론 되묻거나 화내는 주체는 바로 그 목소리, 그 생각하는 자, 관찰되지 않는 마음이다. 그것이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거의 독립된 실체처럼 보인다. 생각과의 동일화에서 벗어나 한순간이라도 자기 마음의 내용물로부터 그 배후에 있는 알아차림의 존재로 정체성을 전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한다. 생각과의 동일화에서 벗어나 한순간이라도 자기 마음의 내용물로부터 그 배후에 있는 알아차림의 존재로 정체성 전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한다. 그 정체성의 이동이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이유도 모르는 채 그저 기쁨과 내적 평화가 밀려온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다. 말이나 분류표로 세상을 덮지 않을 때 잃어버린 감각이 삶에 되돌아온다. 삶의 깊이가 되돌아온다.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아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가 저절로 나타난다. 자신의 역할과 동일화될수록 관계의 진정성은 사라진다. 사랑은 다른 사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당신의 순수한 있음을 알아볼 때 그 알아봄이 이 세상 속으로 두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순수한 있음의 차원을 가져다 준다. 자, 오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 류시안님이 옮기신 이 멋진 책의 일부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접고 줄치면서 읽었어요. 제 마음 공부, 자기개발 코칭 트레이닝에서도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자기 자신이란 과연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기 자신을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그럴 준비 되셨나요?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그럴 가능성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멘탈갑이 되는 방법, 원하는 것을 이루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자신이 누구인가, 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심란할까, 이런 생각으로부터 조금 더 벗어날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이 영상, 이 메시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